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늘 오후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고 출마 의견을 밝혔는데요. 대선 전국의 움직임,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아마 6월 28일인가 사퇴를 했죠. 네네. 감사원장. 네. 그리고 7월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했고요. 했고 네. 8월 4일 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우선 오늘 출마 선언에 뭐 가장 관심은 왜 최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대통령에 출마했을까? 네. 상당수 사람들은 저분은 정치하고는 좀 여러 면에서 맞지 않지 그렇죠. 않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했는데 어떻게 밝겠습니까? 네,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제목, 그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볼 수가 없었다. 뭐 이런 표현인데요. 쭉 보면 이겁니다. 대통령 한마디의 이념이라든지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 정부의 일원으로서 사실상 이 정부가 국익이나 혹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정책 집행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자신들의 이념을 위해서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국가가 무너져가는 것을 그냥 지켜볼 것이냐 이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뭐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편가르기도 서슴지 않았고 했는데 감사원이라는 업무에 한계가 있었다. 자기가 거기서 무엇인가 원장으로서 이것을 막거나 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임기를 그냥 잘 마치면 좋은 사람으로서 계속 남을 수 있는데 안 그렇고 이 무너져가는 어떤 그런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구하기 위해서 나설 거냐 아니면 좋은 사람으로 그냥 오래 남을 거냐 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 나의 선택은 대한민국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이렇게 내가 그냥 감사원장으로서 좋게 나의 삶을 마치는 것보다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바로 세우기 위해서 비판을 받더라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어떤 논리로 출마의변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전반에 대해서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월성 원전 감사 국민들한테 일정 부분 각인시키는 알리게 만드는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나라가 정말 무너져가고 있구나 그런 판단 위에서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다소 뭐 비판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원장을 지켰다면 임기를 지켰다면 좋은 사람이 됐을 텐데 이 말은 내가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들면 나쁜 사람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이 정부가 행했던 것들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됐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죠. 윤석열 전 총장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좀 맞췄다 한다면은 대통령이 될 경우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뭐 비전이랄까 이런 것도 좀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출마의 변, 그다음 출마의 변을 이어서 그럼 어떤 나라를 지금 만들 것이냐, 뭐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이제 감성적인 어떤 표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좀 집약적인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 뭐 해서 법과 원칙이 세워지는 나라, 마음껏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나라, 그다음에 원하는 그런 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나라,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더 뛰어놀 수 있는 뭐 그런 나라, 더 나은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나의 어떤 내가 원하는 나라고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출마를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만들 건지에 대해서 뭐 몇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정책 네. 방향이랄까 네. 이런 것을 한 7, 8가지 이렇게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 경제 질서 이건 저 윤 총장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아마도 내일 언론에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느냐 뭐 이걸 또 아마 다 세볼 겁니다. 제가 아직 직접 세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귀로 이렇게 직접 들은 것으로서 잔상에 남는 것은 법, 원칙, 시장 경제 뭐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윤 총장도 거의 버금가긴 하지만 그래서 시장 경제 질서도 저는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이 일자리도 많았고 청년도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일자리와 청년. 그래서 청년들과 기업이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하고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을 하겠다. 그러니까 규제로 완전히 완화하고 과감한 개혁을 하겠다. 그 다음에 노조 중심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니까 또 바로 세우겠다. 그걸 바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육 문제도 얘기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향 편준화, 지향하겠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원하는 그런 교육을 원하는 교육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지금의 정부가 하는 그런 뭐 자사고 없애고 뭐 외고 없애고 하는 그런 평준화 교육을 개혁하겠다. 가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쟁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확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 문제로 국민 혈세를 뿌려서 매표를 하는 복지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많이? 자원이 갈 수 있도록 선별 복지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지금 이 정부라든가 이재명 지사, 뭐 이 민주당 쪽에서는 보편 복지가 기본적인 그렇죠. 정책 이재명. 방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 감사원장은 탄탄한 사회 안전망 하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이 갈 수 있도록 선별복지죠. 선별복지를 얘기했고요. 또 이제 경제복지 정책 중에 연금제도 얘기입니다. 연금제도는 완전히 뭐 사실 그게 저기잖아요. 폭탄 돌리기잖아요. 폭탄 돌리기. 근데 덜 내고 더 받는 상황. 당연히 몇 년 이내로 사실은 고갈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미래 세대가 다 그러니까 이 고용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30대, 40대, 지금의 20대, 10대가 30, 40대 돼서 완전히 거덜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개혁을 한다. 욕을 먹더라도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 탈원전 전면 재검토. 이건 뭐 탈원전은 자신의 어떤 사실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게 탄소 중립을 하려면 일본 같은 경우도 후쿠시마 때문에 일부 원전을 사실 지금 막고 있다가 탄소 중립을 하려면 원전을 재가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제대로 된 어떤 에너지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강력한 안보. 당당한 외교 추구하겠다. 뭐 중국이라든지 북에 얽매여 있는 그런 상황을 탈피하고 동북아 평화 그리고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은 그렇게 강력한 안보를 추구하고 당당한 외교를 하는 길이다. 그래서 국익을 극대화하겠다. 한 가지 이제 개헌을 어떻게 할 건가도 굉장히 관심이었어요. 일부에서는 이제 최재형 원장을 임기 단축 무슨 그렇죠. 개헌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한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최재형 원장을 이렇게 영입하는 사람들이 김무성 대표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아직 그게 정의와 전 국회의장도 사실 개헌 논자죠. 대표적인 개헌. 그래서 이제 개헌을 아마도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랬는데 웬걸? 아니 듣고 봤더니 개헌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지만 그러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그 제도를 어떻게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진다 하면서 대표적인 예로 부당한 인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 자기는 뭐 장관들이 소신 있게 할 수 있게 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최고의 인재를 적재적소에 그렇게 상식적으로 배치하는 그것만이라도 사실은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당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이 정도가 지금 구체적인 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 원장이 오랫동안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숙고를 해서
이 출처표를 직접 쓴 걸로 아는데 네.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뚜렷한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가 그렇죠. 획기적인 예. 정책이라든가 자신만의 그런 독특한 그런 건 보여주지를 못했고 네네. 특히 뭐 국가 비전이라든가 그런 정책 비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총론적으로만 얘기를 해가지고 최 원장이 제시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다 어느 후보든 간에 대통령도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현이 안 돼서 문제 아닙니까? 예, 특히 그렇습니다. 뭐 제왕적 대통령제 모든 사람이 다 문제라고 얘기해요. 개도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개헌에 대해서 한 7, 80%가 지금 개헌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가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전부 실패한 게 이런 현재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는 좀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좀 거기에 걸맞는 어떤 제7공학 체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인 그런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고 다른 후보들이라든가 기존의 정책과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감동적인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 이후에 21명의 기자들과 언택트, 비대면으로 이제 그 그러니까 일문일답을 했어요. 이 그 연설이 끝나고. 그런데. 거기서 좀 뚜렷한 얘기가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기자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각 부문별로 어떤 기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또는 마지막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마지막 기자가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얘기해달라. 그런데 사실 그런 그런 질문들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연설문에 있는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정치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더 공부해서 얘기해 주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소소한 어떤 정책의 자기만의 어떤 그런 그 정책 이것을 아직 준비하지 못한 게 아닌가. 뭐 결론적으로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계획 개방을 유도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렇죠. 뭐 문재인 정권도 어떻게든 남북 관계를 개선해가지고 자기의 치적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지금 도로 우리 속된 말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또 나름대로 오늘 언택트로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제스처도 좀 쓰면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렇죠. 평생 판사하신 분이고 그렇죠. 근엄한 감사원장 하던 사람이 예.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손으로 하면서 연설하는 모습을 지우고 어찌고 하는데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애는 많이 쓴 것 같은데 어색하더라고요. 윤석열 총장하고 이제 사실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윤 총장이 지난번에 나와서 연설했던 것에 대해서의 피드백, 반응들을 다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된 느낌이에요. 윤 총장과 비교했을 때 윤 총장은 사실 산만하고 그리고 집중되지 않았어요. 태도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진중하게 보이고 그리고 어조가 굉장히 중저음으로 그냥 쭉 일정했어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이것의 장점은 어쨌든 윤 총장이 비판받았던 대목은 많이 상쇄가 됐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제스처, 그러니까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 그냥 기자들이나 혹은 후배 검사들한테 얘기하는 태도를 똑같았거든요. 제스처가 아니라 도리도리요. 그건 그냥 그랬는데 지금 최재형 원장은 내가 정치인으로서 연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한 흔적이 나왔다는 거죠. 아마 좀 개인 과외도 받은 것 같아요. 충분히. 어디에서 손을 올리고 어디에서 목소리를 좀 높이라든가. 이를테면 이겁니다. 오늘 이제 속보로 나오는 기사 제목들이 상당히 많이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최재형, 나의 선택은 대한민국.
주제로. 가장 핵심 근데, 주제죠. 근데 그 대목에서 처음으로 주목을 딱 쥐었어요. 나의 선택은 대한민국입니다 하고 오른손으로. 그때 이제 셔터 소리가 굉장히 많이 카메라가 터졌고요. 또 이제 더 높은, 뭐 예를 들어서 더 높은 그런 지향을 해야 된다. 뭐 국민들이 바라보는 뭐 더 높은 그랬을 때 팔을 쭉 올린다든지 이런 내용과 거기에 맞춘 어떤 제스처가 그때 나오기는 했으나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자연스럽게 체화된 어떤 동작이기에는 그렇죠. 아직은 좀 이렇게 어색 자기 스스로 좀 어색한 느낌 그걸 지울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죠. 또 최재형 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 그 출사표 중에서 내용이라든가 뭐 다른 부분에서도 좀 비교할 만한 게 있습니까? 저는 가장 윤 총장의 그 연설 때 사람들이 가장 지적한 게 그거거든요. 중도를 왜 포기하나? 라는 그런 의문.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은 좋으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상경한 어떤 언어들, 그러니까 운동권적인 언어, 뭐 예를 들어서 약탈을 한다든지 무도하다든지 이런 표현들은 이 보수에게는 그러니까 이 정권을 빼앗기고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층들에게는 시원했을지는 몰라도 중요한 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바라는 중도층이 들었을 때는 너무 좀 이렇게 그 투사 같은 이미지만 주었다 이런 표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진중권도 연설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아니 중도를 버리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상경한 어떤 표현들, 뭐 투사의 표현들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정돈된 어떤 표현 전체적으로 그리고 흐름도 그랬고요. 대신 임팩트 면에서 윤 총장은 어쨌든 강렬했어요, 이미지가. 근데 최재형 원장은 상대적으로 무난했다.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무난했다. 뭐 이렇게. 판사의 판결문 같지 않습니까? 일목요연하고 논리 정연한 판결문.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검사의 그 구형할 때, 이 사람은 단죄해야 됩니다. 이런 구형은 할 때. 검사는 우리가 흔히 칼제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판사 출신과 검사 출신 간의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기사 딱 아주 재밌는 기사거리네요.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예.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최재형 감사원장도 출사표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런 것들이 국민의 관심사인데 매우 안정되고 차분한 그런 모습은 보여줬지만 아직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데는 까마득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하십시오. 이제는 미담 제조기다. 이런 얘기는 과거 얘기입니다. 이제 정치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자산이 뭐냐. 그렇죠. 예. 그걸 쌓아야 하거든요. 그것을 깨고 어떻게 정치인으로서의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킬 것인가. 그게 이제 이 출사표에서 좀 그런 면들을 보여주고 정책 방향이라든가 또 과감한 어떤 것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저도 동감이라 뭐냐면 두 사람이 중요한 건 새로워야 돼요. 새로운 정치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딱 그 느낌은 옛날에 지금까지 했던 그런 정치인들과 큰 차이가 없다면 사실상 이 사람들이 탄압을 받고 뭘 하고 그건 나중 얘기고요. 지금은 우리 국정 운영을 할 새로운 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새로운 피인 만큼 새로운 어떤 무엇인가를 내놓기 전까지는 사실상 상당히 곤욕을 치를 앞으로도 좀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많은 질문들을 이제 뭐 저 공부하기 시작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서는 마이너스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뭐 본인이 벽에 부딪혀서 중도 사퇴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총장 같으면 그게 얘기가 돼요. 또 쫓아내려고 하고 그냥 탄압을 하고 했는데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뭐 다소 껄끄러운 면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절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태의 변이. 예.
그래서 윤 총장과 비교해서 안정적이지만 그러나 윤 총장한테 보였던 것이 없는 게 뭐냐면 카리스마, 맷집.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검증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뭐 유승민, 뭐 원희룡 이 선수들이 사실상 대통령만 안 됐다 뿐이지 이 정치판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겪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과 이제 경쟁을 하고 검증대에 서려면 너무 착하고 너무 순수해 보여요. 당내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저 여권 쪽, 여당 쪽에서 검증으로 또 마타도어로 흑색선전으로 들어오면은 웬만한 맷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무너져 버립니다. 금방.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과연 저런 좋은 품성으로 네네. 이 험난한 네네. 대선 파고를 넘을 수 그렇죠. 있을지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